Your 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어서 오세요. 오늘도 건강 브런치입니다.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날에도 우리 건강은 꼭 챙겨야겠죠? 오늘도 건강 브런치와 함께 건강 챙기는 아주 행복한 하루 시작해 봅시다. Spread your wings and touch the sky.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는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니 제법 날씨가 이제 겨울이 됐어요, 여러분. 와, 아침에 그 쌀쌀한 공기가 차갑더라고요. 이제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왜 샤워하고 딱 나왔을 때 엄청 그 찬 그 공기에 나가기 싫어지는 겨울만의 그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씻기 싫은, 욕실에서 나오기 싫은 그 시기가, 그 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런 날 감기 걸리기 너무 좋고 몸살 걸리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따뜻하게
옷 단단히 챙겨 입으시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또 이런 좀 뭔가 바람 솔솔 차가운 공기 이런 느낌의 노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들어온 신청곡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부터 틀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맞게 좀 잘 어울리는 곡이었지 않나요? 저는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거 약간 패딩 입어도 될 것 같은 날씨? 실제로 저 어제 쇼패딩 입으신 분들도 봤잖아요? 벌써 그런 날이 찾아오다니 정말 가을이 사라지고 벌써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날 우리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너무 싫지만 또 꾸역꾸역 일어나서 출근도 하시고 뭐 운동하실 분들은 또 운동도 가시고 자기만의 루틴을 지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코너로 가져온 주제가 바로 첫 번째 일어나서 먹는 첫 번째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어떤 걸 드시나요? 뭐 그냥 바로 밥을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물 한 잔 챙겨 드시는 분들, 아니면 오늘 좀 불량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뭐 음료수 이런 거부터 먼저 챙겨 드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입 한번 헹구고 미지근한 물 한 컵 먹는 거를 선호하고 또 그게 또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컵이 몸을 깨우는데 진짜 좋다는 이야기를요. 근데 여기서 요즘 좀 늘고 있는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요. 그냥 물 한 잔이 아니라 소금 한 꼬집 더하는 연한 소금물이라고 할까요? 이 소금 한 꼬집 더해서 소금물을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금물이 도대체 왜 우리 몸에 좋은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디톡스나 부기 제거를 넘어서요, 과학적으로도 소금물이 우리 몸에 정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음료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일단,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나트륨이잖아요.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해요. 소량의 나트륨을 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수분 유지력과 전해질 균형이 향상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수분이 조금 더 오래 몸에 유지가 되고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요즘 좀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요, 혈장량이 안정이 되면서 기립성 저혈압을 겪는 분들에게는 이 루틴이 특히나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나트륨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삼투압 조절 인자예요. 이 말은 즉슨 우리 몸이 이 나트륨의 농도를 그래도 적절하게 우리 몸에 딱 도움이 되는 만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항상 작동 중인데, 이 균형 자체가 무너지면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소금 한 꼬집 더한 물을 마셔주면요, 가장 강력한 삼투압 조절 인자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내 균형을 회복하는 기초대사 재시작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날씨 쌀쌀해지면서 건조함의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겨울만 되면은 좀 평소보다 입술이 마른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각질도 때로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 수분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뭔가 뭐랄까요? 좀 그냥 텁텁한 느낌도 들고 립밤을 그래서 수시로 많이 발라줘야 하는 게 또 겨울이기도 하고 또 얼굴 자체에도 우리가 겨울 되면은 수분 크림을 이제 기초 루틴으로 더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봄, 여름, 가을 정도에는 수분 크림을 따로 두껍게 바르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과한 영양을 채워줬을 때 좀 오히려 여드름이 나거나 트러블이 나거나 제가 조금 지성과 건성이 합쳐진 복합성 수부지 형태라 그런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은 따로 더 고영양의 그런 수분 크림을 발라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안 바르다가도 진짜 두껍게 바르고 자거나 아니면 아침에 좀 스킨케어 할 때도 신경 써서 해줘야 밤까지 건조한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만큼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도 건조해지지 않게 수분도 항상 꽉 채워져 있게 우리 몸에 적정량 채워져 있게 조절을 해주시려면 이런 삼투압 조절, 체내 나트륨 유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양 말고도 소금물이 장에 도달하면요, 삼투압 자극으로 인해서 장 운동이 촉진되고 또 일부에서는 배변 효과도 느끼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침 배변 리듬이 좀 일정치 않다. 이러신 분들은요, 공복 소금물 루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무조건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물만 마실 때보다는 좀 체감 빨랐는데요, 이런 후기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물만 마셨을 때보다 포만감이 좀 더 천천히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식 예방에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트륨 항상 과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과도한 소금물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항상 내 개인 상태를 좀 잘 체크를 하고 고려하신 후에 섭취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너무 농도가 짙은 소금물을 장기적으로 섭취하실 경우에는 속이 쓰리거나 나트륨 중독 위험 혹은 위 점막 자극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높은 확률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 개인 상태, 내 건강 상태를 좀 잘 보시고 고려하신 다음에 이런 남들이 건강하다는데 나도 해볼까? 이렇게 그냥 무작정 루틴에 끼워 넣기보다는 나의 상태를 먼저 좀 보시고 적당하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 소금 막 한 스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꼬집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 신장 상태도 괜찮고요. 요즘 수분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은 컨디션인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 살짝 타가지고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소금물 마신 후에 살짝의 팁을 좀 드리자면요. 조금 가볍게라도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다한 빨래를 개는 거를 한다든지, 못다한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아침 콧바람 쐬러 산책을 10분, 20분 다녀오신다든지, 이렇게 가볍게 걷기만 하고 조금의 움직임만 있어도 장 운동을 돕고 수분이 장에 고이지 않게 흡수를 유도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루틴은요, 단발성보다는 5일 이상 지속할 때 더 정확한 효과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 상태에 맞춰서 한번 시도해 보실 분들은요, 일주일 정도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뭐든 적당히, 적당히 해야 합니다. 한 꼬집 정말 소량으로 시작해서 내 몸 상태, 컨디션 보고 이 루틴을 한번 추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 계절감에 맞게 우리 또 수분이 부족해질 시기가 왔으니까 한번 요런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쯤에서 노래 좀 듣고 가야겠죠? 제가 틀어드릴 곡은요, 다비치의 이번에 최근에 나온 신곡입니다. 타임 캡슐이라는 곡이거든요. 가사가 너무 좋고 정말 사실 다비치 하면은 너무 궁합이 좋은 여성 듀오잖아요. 특히나 이번 곡에서 더더욱 이 이혜리 씨의 고음 쭉쭉 올라가는 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지쳐만 가는 많이 무료한 날들 하루 끝에 나를 돌아보기도 싫어 나도 내가 쉬워 꿈이라 어려워 그런 감각을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먼지 쌓인 서랍장을 열어보니 방긋하고 웃어버리며 이 타임캡슐 어릴 적 내가 쓴 말 한가득 곱게 접어 묻어둔 편지 한 장 느렸어도 즐겁던 거북이와 나 잠깐 멈춰 살짝 열어 한참 서서 시간을 있다가 어디까지 갔나요 또 어떤 노력이 됐나요 언젠가 내가 마주할 아주 먼 미래에 넌 그 꿈을 이루나 어디쯤에 온 걸까 나도 모르고 왔단 거냐 언제나 뭔가를 되뇌던
듣고 모두가 모이는 곳 위에 서 있다. 빠른 시간을 쫓아왔지만 아직 벅차 지금도 나는 퇴근 시간에 걷면 하루의 끝에 서면 사람들 틈에 섞여 하루가 진다. 빠른 비가 출발하지만 아직까진 꽤 멀어. 집은 괜히 요즘 들어 조금은 매일 그저 그런 모습을 숨기고 싶어서 오늘은 시에 빗든 곳을 안녕 하며 집으로 돌아가며 바이바이 흐린 주황색 바이바이 유리창문 밖에 바이바이 고개 푹 숙인 날개 저기 해질녘 스카이 와이파이 늘 같은 곳에서 날 봐온 바이바이 하루 지나간 시간아 바이바이 정문은 석양에 바이바이 분주한 서울 향해 바이바이 따분하다고 느껴도 모든 건 언젠가 달라일라 하루하루 내게 다가온 바이바이 오늘아 잘가 새초록색 바이바이 yeah. 왜 왔어 끔끔 그 뒤에는 미운 태양이래 반겨 그만 좀 떠올라라 있잖아 동현아 너무 진이형만 궁금해 왜 항상 오렌지색일까 석양 하루 종일 유일하게 감성적여지는 남매 나뿐 아니라 저마다 인사 미소를 띤 사람이 많네 한 명 집으로 데려가줘 바이바이 흐린 주황색 바이바이 유리창문 밖에 바이바이 고개 푹 숙인 날개 저기 해질녘 스카이 와이파이 늘 같은 곳에서 날 봐온 바이바이 하루 지나간 시간아 바이바이 정문은 석양에 바이바이 분주한 서울 향해 바이바이 따분하다고 느껴도 모든 건 언젠가 달라일라 하루하루 내게 다가온 바이바이 오늘아 잘가 새초록색 바이바이 바이바이 두려운 주황색 바이바이 유리창문 밖에 바이바이 고개 푹 숙인 느낌 저기 해질녘 스카이 와이파이 늘 같은 곳에서 날 봐온 바이바이 하루 지나간 시간아 바이바이 정문은 석양에 바이바이 분주한 서울 향해 바이바이 따분하다고 느껴도 모든 건 언젠가 달라일라 하루하루 내게 다가온 바이바이 바이바이 잘가 새초록색 바이바이 네, 다비치의 타임캡슐 그리고 이어서 빅나티의 바이바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둘 다 이무진 씨와 관련된 곡이었어요. 타임캡슐은 아마 싱어솔라이터 이무진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나티의 바이바이는 피처링이 이제 이무진 씨였던 둘 다 약간 그 뭐랄까요? 감성의 장르가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나요? 다들 이제 이무진 장르라고 할 정도로 이무진 씨의 그 특유의 감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사 짓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돋보였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무진 씨를 오디션 프로그램 나올 때부터 좀 애정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무진 씨 컴백한다 그러면은 꼭 노래를 찾아 듣곤 하거든요.
약간 그 감성이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다비치 신곡도 이무진 씨가 선물했다고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어쩜 그렇게 다비치 분들의 음색을 잘 활용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가사가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최근에도요, 그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주제로 10년 후의 나를 생각해보세요. 뭐, 요런 주제 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종종 잊을만 하면 나왔던 주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10년 후에 나에게 편지 써보세요.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 가사도 보면은 이제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을지 막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가사에 한참 서서 시간을 잊다가 어디까지 갔나요? 또 어떤 어른이 됐나요? 언젠가 내가 마주할 아주 먼 미래에 넌 그 꿈을 이루나요? 난 어디쯤에 온 걸까? 나도 모르고 왔단 말이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까지 갔나요? 또 어떤 어른이 됐나요? 그러니까요. 10년 후에 저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1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좀 10년 전이 좀 기억에서 잊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10년 전을 처음 이제 떠올리기 시작했을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벌써 10년 전을 떠올릴 나이가 됐다고?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10년 전은 어떠셨나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 아니죠. 그냥 아예 돌아갈 수 있다면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간다면 10년 후로는 가고 싶지만 선택지가 만약에 10년 전과 10년 후가 있다면 10년 후로는 좀 가보고 싶은데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살아온 근 10년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걸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뭔가 가면은 제 운명이 좀 바뀔까요? 저는 상상을 좀 많이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종종 하거든요. 그리고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해도 종종 하곤 하는 편인데, 10년 전보다는 지금, 현재가 나은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아마 긍정적인 생각으로는, 내 10년 후가 지금보다 더 좋겠죠? 더 낫겠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때 되면 더 현명하고 더 잘 자란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10년 후에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시겠지만 10년 후에는 더 뜻하지 못한 행복을 마주하고 있으시길 바래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두 번째 코너로 일단 당장은 넘어가야겠죠? 두 번째 코너, 제가 오늘 내려드릴 지식 처방전은요, 바로 딱 이맘때 걸리기 쉬운 환절기 감기 몸살이 도대체 왜 걸리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절기 감기랑 감기 몸살은요, 환절기, 딱 말 그대로 계절이 변경되는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죠. 그런데 이게요, 보통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환절기 감기가 제가 그냥 어렴풋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냥 일교차, 내 몸이 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후염, 그리고 코막힘, 기침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감기 몸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전신적인 통증 그리고 피로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증상이요,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랑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감염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또 우리 몸 자체가 생각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이상한 물질이 들어왔어 하면은 그걸 싸우기 위해서, 걔네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여러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을 때쯤 열도 나고 또 바이러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기침도 하고 콧물도 흘리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환절기에는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커지면서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도 감기에 걸릴 확률들이 더 있지만 환절기 때는 특히나 기온과 습도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감기에 환절기 감기라는 특별한 명칭도 붙여준 거겠죠. 이 계절 변화가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온의 급격한 변화 자체가 신체의 적응력을 시험하게 되고요. 이 틈을 타서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봄과 가을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 환경 오염물질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이런 게 또 증가하죠. 근데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 주요 원인인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 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우리 사람 간의 접촉, 호흡기를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아파도 호흡기에 좀 더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방어력, 신체의 방어력을 우리가 면역력을 통해서 길러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만약에 스트레스 혹은 영양 부족, 수면 부족까지 더해진다면 면역 체계가 내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기 더 쉬운 상태를 만들게 될 텐데요. 우리 일단 실내, 외부에 잘 안 나가게 되는 이 날씨가 시작이 됐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씻고 그 욕실에서 나오기 너무 어려운 그런 온도가 됐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좀 해가 잘 들고 따뜻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해가 내리쬐 때는 여름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집이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방심하고 나갔다가 굉장한 바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진짜 추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든든하게 챙겨 입고 나가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외부에 잘 안 나가게 되니 우리가 내부에 있을 때 일단 손 씻기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해서 먼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를 통해서 이 전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이런 기온이 들쭉날쭉 습도가 이렇게 갑자기 현저히 떨어지고 갑자기 높아지고 이런 거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면역력 진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한들 균형 잡힌 식단을 먹지 않고 불량식품 먹고 운동하지 않고 이러면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요.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좀 강화해 주는 거를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기 싫더라도요, 한 번씩은 좀 콧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주시는 게 내 몸속 환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이 따뜻한 온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건 너무너무 공감하고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한 번씩 좀 찬 기운 슬쩍이라도 내 몸에 넣어주고 너무 이 실내 공간에만 있지 않도록 해주시면 면역력을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식단을 얘기해서 그런데
신선한 과일, 채소, 단백질을 요맘때쯤 특히나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진짜 생각보다 사실 특별하게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또 바쁜 일상 속에 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속에 내가 균형 잡힌 식단을 챙겨 먹기에도 사실 조금 내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고 몰라 이게 지금 나한테 가장 건강한 식단이야 이러면서 막 마라탕 시켜 드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전부 다 노력입니다. 일부러 깨끗하게 손 씻는 것도, 균형 잡힌 식단, 신선한 채소, 야채, 단백질 챙겨 드시는 것도, 그리고 충분한 질 좋은 수면을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도 모두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른 거니까요. 이렇게 환절기 감기 걸리기 쉬운 날들에는 특히나 조금 더 내 몸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 생활만 균형 잡혀도 환절기 질환 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감기 몸살 안 걸리게 이맘때쯤 이 날씨에 지지 않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또 주말에는 쉬어야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조금의 운동도 곁들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땀 흘리고 땀 식히는 과정에서 밖에 너무 찬바람 오래 쐬면 힘드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나 좀 땀 흘려서 더운데? 해서 막 섣불리 외투 벗고 이러시면 진짜 감기 걸리기 쉬운 환경이 내 몸속에 조성이 되는 거니까요. 살짝 땀이 나더라도 적당한 약간 조금 맺힐 땀 정도는요. 딱 이맘때 날씨에 아주 좋은 신호니까 여러분들 옷 따스히 입고 밥 잘 챙겨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사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또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더 상처받지 마. 이젠 울지 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넌
네, QWER의 흰 수염 고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YB 윤도현 밴드의 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잠깐 스치듯 10년 전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딱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를 떠올리면 이 곡이 떠오르거든요. 그때는 이 QWER의 노래가 없었고 그 원곡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고래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나세요?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첫 수업의 첫 시작으로 요 노래를 들려주셨어요. 이 가사 자체가 이제 많은 힘듦이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뭐 요런 노래 가사잖아요. 요런 가사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요 노래를 들려주셨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막 가사까지 나오는 이제 유튜브 영상 틀어주셔가지고 그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원래 좀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윤도현 밴드를 한창 진짜 많이 듣고 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그때 처음 듣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한동안 그리고 사실 지금도 요즘에도 좀 힘이 드는데 아, 나 좀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면은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요 노래를 듣곤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커버곡이 나와가지고 생각이 나서 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억의 곡 이런 게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딱 요 곡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수업, 첫 국어 수업에 그때는 한편으로는 아니 무슨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가지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응원도 받았겠죠? 근데 살짝의 남아있는 그 사춘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에도 진짜 응원이 필요하면 이 노래를 찾아 듣곤 합니다. 선생님이 아실란가요? 이 노래를 난 아직도 어떤 제자는 항상 아직도 듣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나만의 응원곡, 나만의 추억이 깃든 응원곡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언제든 내가 찾아 들을 수 있는 배터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곡은 무엇인지도 공유를 받아보고 싶네요. 그럼 우리 이쯤에서 마지막 코너, 벌써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뭐 먹지? 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요, 여러분, 빨간 사과 하나 어떠실까요? 사과. 아침에 사과. 이거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과가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과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과, 왜 그렇게 좋은가? 일단 우리 칼로리부터 한번 봐볼까요? 사과 한 개가 약 200g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한 중간 크기, 우리가 보통 보는 사과 정도의 크기일 것 같은데 이 사과 한 개의 칼로리는 약 95칼로리 정도입니다. 이게요, 밥 한 공기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죠. 근데 거기다가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간식으로도 먹기 좋고 아침 대용으로도 먹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사과 하나 드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단순히 칼로리가 낮냐? 아니죠.
다양한 영양소가 아주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요, 탄수화물은 약 25g, 그리고 식이섬유 약 4g. 이 4g 자체가요, 하루 권장량의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 하루 필요량의 약 14%, 그리고 칼륨, 혈압 조절에 중요한 미네랄 함유, 그리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게 또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영양소가 보통 집중되어 있는 곳은 껍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질째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C, 칼륨,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굉장히 많은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 면에서도 아주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제로요,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군것질 욕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대요. 이 이유가 사과에 들어있는 당분, 탄수화물이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천연 당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좀 오늘 당 땡기는 게 덜한데? 이런 효과를 느껴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운동 전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첫 번째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던 나트륨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 나트륨과 세트인 친구가 이제 칼륨인데, 둘이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하면서 수분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과 속에는 칼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용도예요. 그래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나트륨이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이제 조절을 해주는 게 칼륨이기 때문에 칼륨을 섭취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과 안에 칼륨이 또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항산화 효과. 항산화 효과는 우리 요즘 노화 방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많이 다들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억제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손상이 줄어들어? 그러면 노화가 방지되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노화는 세포가 점점 사라지고 병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노화 방지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소화 촉진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소화 촉진, 이 팩틴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사과에. 팩틴? 팩틴이 뭐예요? 하시면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그럼 또 우리 변비 예방에도 탁월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든 건데요. 좀 우리가 그래도 여러 차례 우리 건강 브런치를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꽤 많은 지식들이 쌓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저번 주에 했나요? 노화에 관련한 내용도 저번 주에 했고 또 바로 우리 첫 번째 코너에서 나트륨 얘기하고 또 칼륨으로 지식을 또 덮어 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여러 회차에 우리 건강 브런치 프로그램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좀 이제는 익숙한 단어들이나 익숙한 내용들이 많겠는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팩틴의 장내 유익균 얘기를 하면서도 최근에 우리 이 유익균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렇게 또 차차 쌓아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막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아까 나트륨도 얘기했지만요. 항상 과유불급. 우리 아무리 좋은 과일도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 한 개의 칼로리는 낮아요.
하지만 여러 개를 그렇다고 한 번에 막 엄청 많이 섭취를 하면은 당분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당분 하면 이제 과일에 당분 진짜 많이 들어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즐기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과 하나 아침으로 먹잖아요? 그럼 굉장히 든든해요. 진짜 오랫동안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전 여기다가 한 가지 조금 더 얹어드리자면, 땅콩버터 있잖아요. 요즘 설탕 가득한 땅콩버터 말고 좀 건강하게 나온 정말 땅콩 100%, 견과류 100% 땅콩 버터들이 있는데 그 버터 한번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과에 소량 이렇게 좀 찍어 드시면 너무 많이 또 펴바르지 마시고 사과에 소량 이렇게 찍어가지고 드시면 포만감이 더 오래 간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사과를 이렇게 좀 스틱 형태로 썰어가지고요. 세로로 길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로로 길게 그렇게 스틱 형태로 썰어가지고 뭐 출근하실 때나 아니면 운동하러 가실 때나 식사 좀 잘 못 챙길 것 같다 하실 때 챙겨 가시면 너무 맛있고 중간중간에 당도 안 떨어지고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식사 대용이 충분히 됩니다. 네. 그렇게 또 스틱으로 하면은 땅콩버터 찍어서 먹기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왕 드실 거면 아침에 한번 그렇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나갈 때쯤이면 점심 식사 때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우리 내일 아침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우리 만약에 본방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요일 아침에 사과를 미리 챙겨 드신 상태로 이 방송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사과 굉장히 좋은 과일이니까요. 또 한창 우리 이제 여름에 청사과 철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걸 먹어보고 싶었는데 때를 놓쳐가지고 못 먹었어요. 아쉬워요, 너무. 내년에 제 목표는 청사과 진짜 많이 먹기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제가 제 다짐을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때 알게 되겠죠?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제 거의 약간 버킷리스트 내년 여름 버킷리스트 청사과 많이 먹기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또 그때도 똑같이 때를 놓쳤어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 몰라요. 또 의식해서 이런 것도 챙겨줘야 합니다. 그쵸? 근데 또 이렇게 여러분 추워지고 하니까요. 이번 여름에 유독 더웠다 보니까 모기가 기승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모기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 최근에 좀 짧은 양말에 스니커즈 신고 나갔다가요. 양쪽 발에 모기를 한 20방 물려왔어요. 저 어젯밤에 간지러워가지고 애들이 약한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물렸을 때는 살짝의 반점처럼 내일이면 사라지겠거니 하는 굉장히 연한 그런 흔적들이었는데 막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어젯밤에는 너무 간지럽고 사실 이거 물린 지 뭐 얼마 안 됐거든요. 한 이틀 됐나? 주말에 그렇게 물려가지고 사이즈는 컸는데 사이즈만큼 강한 모기는 아니겠거니 했지만 굉장히 많이 물어가고 굉장히 간지러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기 조심하세요. 어디에선가 아직 남아있는 모기가 언제 여러분들을 덮칠지 모릅니다.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남은 한 주 이제 잘 보내시고요. 또 저희 본방 챙겨주시고 제 방도 챙겨주시면 너무 좋고요. 한 주 동안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모기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다시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건강브런치 셰프 보영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step outside, the world's awake. Let's go big, for goodness sake. Chase the light, reach so high. Spread your wings and touch the sky.